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고혜림입니다. 이 심란했던 지난 한 주를 보내고요. 이제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 주를 또 보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무아 김혜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분위기부터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금요일에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 조금은 벗어난 듯 보이지만요. 아직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무아 아나운서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러면 뉴욕 증시 마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우선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이례적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 주간 정말 역사적인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졌었는데요. 중국이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2로 높였지만 그래도 양국이 더는 관세율을 높이지 않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시사를 한 만큼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스턴 여는 총재가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이 증시를 더욱 끌어올린 것 같은데요. 폭등과 폭락을 이렇게 반복한 한 주였지만 그래도 S&P 500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우 지수는 1.56 상승하며 4만 선 다시 회복해줬고요. 나스닥 지수도 2.06, S&P 500 지수도 1.81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섹터별 움직임 보시겠습니다. 일제히 초록불 켜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기점으로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이 됐죠.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한 금융주들은 웰스파고와 블랙록을 제외하고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실적 세부 사항은 특정주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금융주는 1.67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의 등락률도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시총 1위 애플은요. 중국에서 생산된 아이폰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전망에 4급등했습니다. 다시 200달러 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도 3, 브로드컴도 각각 5 넘게 뛴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의 원산지를 웨이퍼 제조국으로 규정했기 때문인데요. 테슬라는 중국에서 모델 S와 X에 대한 신규 주문을 받지 않고 있다는 소식에 장중 3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뉴스가 나오게 된 글로벌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주요 전자제품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애플과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기술 기업들로서는 정말 큰 부담을 덜게 된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장은 이를 일종의 완화되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면제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와 대부분 국가에 일괄 적용되는 10% 기본 관세에서 일부 전자제품을 제외하는 내용인데요. 면제 품목에는 스마트폰, 노트북, 하드디스크, 컴퓨터용 프로세서와 메모리 칩, 그리고 평면 디스플레이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들 제품은 대부분 미국 내 생산 기반이 없는 품목들로 관세가 부과될 경우 소비자 가격 인상 우려가 매우 컸던 제품들입니다. 실제로 관세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아이폰 등 주요 전자기기를 미리 사두려는 그런 소비자 수요가 늘어났었기도 합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규모 미국 내 투자 계획을 밝힌 기술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와 관련해서 현지 시간 14일 구체적인 답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주요 종목별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13일 현지 시각 기준으로 블룸버그 통신의 마크 거먼은 이날 파워원 뉴스레터를 통해 애플이 새로운 버전의 비전 프로 제품군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먼 측 주장에 따르면 애플은 제품 가격 및 범용성의 한계에 직면해 AR 스마트 안경 개발을 중단한 이후 헤드셋 폼팩터 기반의 HMD 제품 개발에 다시 착수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기존의 비전 프로 역시 맥과의 연결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개발자용 액세서리와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한데요. 네트워크 및 데이터 전송 대역폭이 초당 100MB 수준으로 제한이 됩니다. 이에 따라 고화질 비디오 스트리밍을 제외한 다른 용도로는 활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이에 애플은 디스플레이 및 전문가용 앱과의 연결성을 대폭 향상하는 초저지연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형 비전 프로 개발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호재가 애플 주가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 소식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버 불레틴 조사 결과 미국인의 53.5%가 머스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39.6%만이 이를 호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머스크의 비호감도는 2024년 초 38%만이 그를 싫어했던 것에 비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실버 불레틴은 머스크의 지지율을 추적하는 과정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추적하는 방법과 비슷하지만 머스크는 트럼프보다 여론조사를 덜 자주 받기 때문에 약간 더 보수적인 설정이 작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머스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특히 트럼프가 두 번째 대선 캠페인과 정부 효율 부서에서 일하기 시작한 후 부분적으로는 유권자들의 많은 지지를 받은 이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 귀추를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알파벳 소식입니다. 구글 코리아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구글 코리아의 매출은 대부분 광고 수익에서 발생합니다. 구글 웹사이트를 포함해서 구글 플레이, 유튜브 등의 광고를 수익에서 발생을 하는 건데요. 클라우드 사업을 담당하는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액 1,778억 원, 영업이익은 약 191억 원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모바일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 등의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구글 페이먼트 코리아는 각 682억 원의 매출과 47억 원의 영업이익을 한국에서 가져갔는데요. 이 세 곳의 실적을 더해보면 구글은 지난해 한국에서 6,328억 원의 매출, 595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거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구글은 2023년 한국에서 약 12조 1,355억 원의 매출을 거뒀는데 이 경우 구글 코리아에 부과해야 할 법인세는 최대 5,180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2023년 당시 구글 코리아가 공시했던 매출액인 3,653억 원의 30배를 훨씬 넘는 규모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어서 AI 기반 클라우드, 새 서비스에서 성과가 기대된다는 소식 전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한국투자증권은 14일 미국 나스닥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알파벳에 대해서 자회사 구글이 AI 생태계에서 선두주자로서 입지를 다질 것이라면서 매수 기회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주가 하락으로 향후 12개월 기준 밸류에이션이 PER 16.17배 수준으로 하락했지만 장기 관측을 하겠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추론 모델은 이번 클라우드 넥스트에서 공개한 제미니 2.5 프로와 속도 및 비용 효율성에 중점을 둔 제미니 2.5 플래시입니다. 제미니 2.5 프로의 경우에는 최고 성능의 추론 모델로 바로 출시 후에 주요 AI 성능 벤치마크에서 최고점을 획득한 바 있고요. 제미니 2.5 플래시의 경우에는 고객이 추론 성능과 예산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모델 출시 후 구글 AI 스튜디오와 제미니 API 사용량은 80% 이상 증가했는데요.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에 대해 구글이 고성능, 저비용 신규 모델 출시로 AI API 시장 점유율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이슈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러 가지 미증시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서는요, 어느 정도 관세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눴던 것 같아서요, 다른 쪽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연준 인사들의 입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윌러 연준 이사 14일에 행사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많은 분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고요. 또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1분기 실적 차례대로 기업들이 내놓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오늘 새벽에 골드만삭스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15일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그룹, 16일에는 ASML까지 차례대로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저희 기업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인데요. 자, 혜연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셀트리온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저는 그 의약품 만드는 회사 아닌가? 라는 게 떠오르는데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 주식으로 대박난 기업 아닌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기업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대한민국의 생명공학 및 바이오 기업입니다. 동물세포 대량 배양 기술을 이용한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의약품 외에 화학 합성 의약품을 개발과 판매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시작은 IMF 때로 돌아갑니다. 외환 위기 여파 속에 직장을 잃어버린 서정진 대표와 동료들의 자금 130억 원과 초기 투자 470억 원을 받아서 2002년 창업한 게 오늘날 셀트리온입니다.
정작 이 당시 생물학 전공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처음엔 IT나 요식업 등 다양한 사업 구상이 나왔으나 결국 바이오 산업이 유망하다는 판단하에 말 그대로 승부수를 띄웠는데 바이오 기술의 생초짜였기 때문에 서정진 회장은 1년간 40여 개국을 다니고 유명 바이오 연구자들의 방문에 인터뷰하는 등 최신 동향을 배우기 위해 동분서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8년 8월 오알케미의 셀트리온을 흡수합병한 뒤 드디어 코스닥에 우회 상장되었습니다. 2011년엔 첫 바이오시밀러 제품 임상실험을 성공적으로 끝냈고 유방암 치료제 임상도 끝내며 성장하기 시작했고요. 2014년엔 렘시마라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가 유럽 의약품청으로 허가를 받았고 2016년엔 미국 FDA에서도 시판 허가를 따내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렘시마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 렘시마는 앞에도 제가 살짝 언급했던 것처럼 생물학적 제재로 주로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유방암, 대장암 등 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과 암 치료에 사용되는 항체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렘시마는 인플릭시맙의 바이오시밀러로 원조 의약품인 레미케이드와 유사한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많은 국가에서 보험 적용이 돼 더 넓은 범위에서 사용되고 있고 의료비 절감 효과를 더 크게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 최초 개발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용 의약품이라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셀트리온 주력 제품들의 활약에 힘입어 2021년에는 약 1조 8,908억 원이던 매출이 2024년에는 약 3조 5,573억 원이 될 만큼 매출이 크게 뛰었는데요.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합병 여파를 털고 올 1분기 실적 반등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주주환원 정책을 중심으로 한 밸류 프로그램과 맞물려 주가 상승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올해 바이오시밀러 5종을 출시하며 매출 확대에 힘을 더합니다. 해당 신제품은 판가가 높아 출시 후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셀트리온은 연초부터 약 3,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진행 중이며 올해 약 8,066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는데요. 지난해 약 4,36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과 약 7천억 원 이상의 자사주 소각을 완료하면서 주가 부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 현대사회의 다양한 질병을 고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행되고 있는 밸류 프로그램과 더불어 이 새로운 신약 개발과 함께 미래가 더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오늘의 기업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기업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에 대해서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증권사 리포트를 살펴보면은요, 6건 정도가 이 셀트리온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를 발간하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앞으로의 전망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하실 때 셀트리온이라는 기업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번에 경제면 한번 살펴볼 시간인데요. 신문에서 경제 뉴스들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 아나운서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도 다양한 섹터에서 5가지의 경제 뉴스 가져오도록 했는데요.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극과 극 있는 선 따라 지구를 전체 스킨하는 핵심 궤도가 뜬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기후위기와 환경변화를 감시하는 데 있어 극궤도 위성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극궤도 위성은 지구의 자전과 맞물려서 남극과 북극 상공을 수직으로 지나고 지구 전표면을 일정하게 관측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위성은 기상 데이터, 산불, 홍수, 극지방 빙하 감소 등 다양한 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군사 활동에도 활용이 됩니다. 최근 스페이스X의 민간 우주선이 극궤도를 따라서 여행을 한 후에 귀환을 하며 우주 기술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보여줬는데요. 이는 인간의 미지의 세계 탐험 열망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건이었습니다. 극궤도 위성의 활용은 기후위기 대응, 지구의 장기적 변화 추적, 우주 탐사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주식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가 다금속 단계 비축을 추진을 하면서 중국과 본격적인 광물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다금속 단계를 비축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금속 단계란 심해저에서 채굴되는 광물로 니켈, 코발트, 구리, 망간, 히토류 등 배터리 소재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들은 굉장히 경제적 가치가 높고 전 세계적으로 5천억 톤이 존재한다고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 자원을 국방 분야와 경제적 경쟁에서 활용하기 위해 심해 광물 채굴권 확보와 정년 시설 마련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경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소식, 바로 하이브리드 상속세에 대한 소식입니다. 최근 상속세 개편안이 여러모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 상속세와 증여세를 통합한 하이브리드 상속세를 도입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증여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기존의 상속세는 재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과중한 세금 부담을 주었지만 이번 개편안을 통해서는 상속자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다 공정한 세금 분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 및 증여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모든 자산에 대한 공개가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상속자들은 세금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증여세의 강화를 통해서 세원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 개편안이 국민의 세금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이어질지 그 결과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계속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은 바로 환율입니다. 롤러코스터 탄 환율, 딜러들에 따르면 전망도, 전략도 없다고 하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지속이 되면서 환율이 롤러코스터처럼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달러들은 현재의 환율 변동성에 대해 예측도 전략도 없다며 이 불확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환율의 급변동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무역 갈등의 여파가 각국의 통화 정책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달러와 중국 위안화 간의 환율 차이가 큰 폭으로 변동을 하면서 무역 전쟁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환율 변동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자산으로서의 대체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역 전쟁의 진전 상황에 따라서 환율의 변동성은 더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면서 이에 따라 각국의 환율 정책에도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바로 K-뷰티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K-뷰티의 충성 고객이 10대, 20대를 넘어 전 연령층의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K-뷰티가 특히 미국에서 그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K-뷰티의 충성 고객은 미국에서만 그 수백만 명에 달하며 1020 세대를 넘어 전 연령층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피부 관리와 메이크업 제품을 중심으로 한 K-뷰티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정말 폭발적인 수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한국의 뷰티 브랜드들이 미국 내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K-뷰티는 고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혁신적인 제품으로 그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한 K-뷰티의 인기가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뷰티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도 더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K-뷰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 인기를 더욱더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뷰티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더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까지 경제잡학사전 뉴스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소식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국내외 할 것 없이 경제 뉴스들에 대해서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1,500원이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우려를 하셨었는데요. 다시금 진정세에 들어간 모습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42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요, 넉 달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는데요. 아무래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한 관세에 대한 정책으로 인해서 이 시장에 대한 혼란이 나타났고요. 그에 따라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직은 불확실성이 짙기 때문에요. 이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양대 지수 모두 플러스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역시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가 워낙 잘 나와줬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관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난주에는 정말 롤러코스터를 탄 듯이 이 증시가 오르락 내리락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과 중국의 이 치킨 게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진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분위기 국내까지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0.95% 상승하면서 2,455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장 초반의 고점에 비해서는요, 일부 상승분 반납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강한 상승 보여주면서 마무리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수급 같은 경우에는 살펴보시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까지 외국인 매도로 대응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소폭이긴 하지만 매도 우위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연기금과 은행 쪽에서는 계속해서 매수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12거래일 연속해서 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줘서 그래도 좀 지수에 힘을 보태려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탄력이 좋은 모습 나타났는데요. 장중 내내 고점 라인 높여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1.92% 상승 마감했습니다. 708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오늘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대응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장중 내내 계속 매수랍 이 매도를 오가는 모습 보이려는 모습 나타났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계속해서 매도 우위 보였었는데 그래도 막판에 매수세의 힘이 더욱더 강해지면서 오늘 224억 원 매수 우위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전반적으로 빨간불 켠 모습 나타났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요, 빨간불로 시작하긴 했는데요. 장 중반에 들어서면서 SK하이닉스는 하락 전환한 이후에 0.44%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매수세,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1.81% 강한 상승 보이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제약바이오 위주로 이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오늘 강한 상승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 어떤 테마와 어떤 종목이 강세를 보였는지 그 이유는 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 아나운서 어떤 내용부터 우리 살펴볼까요? 네, 오늘도 특징주 3가지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살펴볼 특징주 바로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어버브 반도체는 14일 오후 1시 15분 기준 전거래일 대비 2.70% 오른 9,890원에 거래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최근 AI 반도체 시장에서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 NPU, 즉 신경망 처리 장치를 내재화한 AI MCU 제품군 출시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끈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특히 이 어버브 반도체가 최근 선보인 AI MCU 시리즈 중에 하나인 아담100은 자체 개발한 SPU를 탑재해 외부 클라우드 없이도 기기 내에서 직접 AI 연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초저전력과 고성능 구효는 물론 98% 이상의 뛰어난 음성 인식률을 입증하면서 차세대 AI 기술의 경쟁력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더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국가 차원의 NPU 개발 지원 및 인프라 확대를 점점 강조하면서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도 같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버브 반도체는 향후 AI 반도체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 더욱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HTS 같이 살펴보시면 이와 같은 흐름을 보이면서 어버브 반도체는 오늘 장에서 상승세를 나타내며 1030원의 종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강한 상승 보여줬던 어버브 반도체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가 겹치기는 했는데요. 일단 이재명 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요. 이 4월 14일 국내 AI 반도체 팹리스 기업 이 퓨리오사 AI를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일단은 백준호 퓨리오사 AI 대표 등과 만나서요. AI 쪽으로 어떻게 정부가 지원할 수 있을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자금이 투입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장에서 오랜만에 정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OLED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된 호재가 있는데요.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가 내년 하반기에 나오는 애플의 첫 폴더블폰 모델에 장착되는 OLED 디스플레이를 이 전량 공급을 한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자, 일단 이 OLED 패널 같은 경우에는요, LG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중국의 BOE 패널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일단 애플 측에서는 이를 배제했다라고 알려졌고요. 오직 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것만 쓰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폴더블 아이폰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2,000대로 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Z와 비슷할 것이다 라고 전해졌는데요. 이번 소식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요. 이 통상 애플 같은 경우에는 납품되는 이 기기의 가격 협상을 위해서 좀 유리한 고지를 이끌기 위해 이 부품마다 2개 이상의 업체와 함께 이 납품 업체를 선정한다라는 점이 포인트인데요. 이번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와만 이 계약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알린 것이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품질 검증이 깐깐한 애플 측에서 다른 기업들을 차치하고 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을 쓰겠다라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이 삼성의 기술력이 독보적이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시장에서는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납품이 시작이 되게 되면은요, 이 삼성의 폴더블 OLED 점유율,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에 머물렀었는데, 납품이 시작되면 70% 정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도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고요. 이 같은 소식 속에서 OLED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비아트론이 11%대 강세를 보였고요. 나인테크는 8%대, 덕산 네오룩스 6%까지 상승을 하면서 이 전체적으로 강한 상승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모아 아나운서 또 어떤 내용 같이 보셨을까요? 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앞서 언급하신 퓨리오사 AI와 관련됐는데요. 엑스페릭스가 퓨리오사 AI와의 협업 소식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14일 장 초반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퓨리오사 AI와 협업을 맺은 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퓨리오사 AI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투심이 자극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날 오전 9시 3분 기준 엑스페릭스는 전거래일 대비 27.44%나 오른 3,925원에 거래되고 있기도 했습니다. 퓨리오사 AI는 AI 기반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산업에 정말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기업입니다. 이재명 예비 후보의 방문은 향후 AI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정책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에 따라 엑스페릭스는 퓨리오사 AI와의 협업을 통해 더욱 주목받게 됐으며 이 협업이 향후 AI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에 엑스페릭스의 오늘 주가 살펴보시면 4,000원으로 고가를 찍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종가는 3,650원 선에서 형성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굉장한 상승 보여줬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 드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AI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상승 시장에서 보여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대선과 관련해서 정책이 나오는 대로 예비 후보들이지만 앞으로 당선된 이후에 그 정책이 실제적으로 실행될 것으로 미리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샘 올트먼이 한마디를 했는데 이에 반응을 시장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AI의 샘 올트먼이요, 이번 주에 굿뉴스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굿뉴스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어떤 기업들과 어떤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시장 투자자들의 기대가 섞이면서 오늘 장에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I 100조 투자 시대 공약이 언급됨에 따라서요, 이 AI도 전체적으로 강한 상승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역시 또 미국에서 전해진 소식이 국내 시장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중국에서 주로 생산이 되는 아이폰 가격, 정말 천정부지로 가격이 치솟을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미증시에서
아까 전해드리기도 한 내용인데 이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내용이 오늘 시장에서 부각이 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제외 대상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이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서 여러 기업들이 좀 도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포함되는 기업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그리고 이 밖에도 애플이나 델, 엔비디아, TSMC 등이 호재를 입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를 비롯해서요, 전자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입장은 계속해서 고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또 SNS에 관련된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14일에 금요일에 발표한 것은 관세 예외가 아니고 이들 제품은 기존 20%의 펜타닐 관세를 적용받고 있고 단지 다른 관세 범주를 옮기는 것이다 라는 멘트를 작성하기도 했는데요. 이 밖에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도 이 제외되는 공지에 관련해서 한마디 언급을 했습니다. 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상호 관세에서 면제를 받긴 받는데 아마 한두 달 내로는 반도체 관세에 포함이 될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장에서는 반도체 관련주들도 일부 상승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 하단에 있는 부품주 테마가 오늘장에서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반도체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계속해서 빨간불 켰었던 삼성전자가 있고요. TCK 같은 경우에도 3%이긴 하지만 소폭 상승, SFA 반도체,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 소폭이지만 상승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아래단에 있는 부품주 테마 같은 경우에는 LG 이노텍이라든지 이녹스 첨단 소재, BH 같은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또 어떤 내용을 알아보셨을까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특징주 앞서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원자재, 히토류 섹터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니온이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에 따른 급등세를 맛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맞서 히토류 수출 중단에 나서면서 관련 주식들이 정말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유니온은 이날 오전 9시 6분, 현재 전거래일 대비 13.60% 오른 6,600원에 거래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에 덩달아 유니온 머티리얼도 10.22% 오른 2,210원에 거래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유니온은 히토류의 대체 소재로 주목받는 페라이트 마그네트 이것을 생산하는 업체로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에 따른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히토류는 전 세계적인 전자기기 생산에 정말 필수적인 자원으로 이 공급이 제한되면 대체 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특히 유니온은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사용한 제품군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에서의 입지가 점점 확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동국 RNS와 삼화전자 등 히토류 대체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도 같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관련 산업에 긍정적인 전망이 반영된 흐름을 타고 유니온은 오늘 6,850원 선에서 고가 형성했으며 6,330원대의 종가 형성하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유니온까지 함께 봐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관세 전쟁과 비롯해서 미국과 중국의 치킨 게임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 마지막 타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최대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니까요. 중국이 이에 대해서 맞불을 놓은 건데요. 히토류 광물과 자석에 대해서 미국 쪽으로는 수출을 전면 금지하겠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이 대응하는 수위를 점차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체 중국에서 전량 정제가 되는 중히토류 금속 6종 그리고 90%를 중국에서 생산하는 히토류 자석의 수출을 제한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니까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영구적으로 이 히토류 공급이 차단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뉴욕타임즈의 보도도 제기가 됐고요. 사실상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히토류를 거의 다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대응책이 과연 둘 사이를 어떻게 흘러가게 만들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아까 말씀해주신 유니온과 더불어서요. 오늘장에서는 노바텍도 강세를 보였고요. 유니온 머트리얼, 동국 RNS까지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보였다. 이렇게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섹터와 테마들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혜원 아나운서 어떤 인물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인물로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베이비 버핏으로 유명한 바로 빌 에크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빌 에크먼은 미국의 펀드 매니저 겸 기업인입니다. 행동주의 투자 성향을 띠고 있으며 월스트리트에서 베이비 버핏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매크로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잘 잡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경영하고 있는 퍼싱 스퀘어 캐피탈 매니지먼트는 약 183억 원 달러를 운용하고 있으며 엘리엇 매니지먼트, 서드 포인트 등과 더불어 업대 최대 규모입니다. 부채 비율이 25%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자산 일부만 채권 형태로 출자받아 운용하고 있습니다. 1992년 고단 파트너를 설립했으며 2004년 1월 퍼싱 스퀘어 캐피탈 매니지먼트 설립 이후 2010년대 투자가 크게 성공하며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오늘은 그의 최근 투자 종목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는 자신의 소셜 플랫폼 X에서 최근 주식 포트폴리오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요. 투자자들은 보통 기관 투자자들의 분기가 끝난 후 보고서를 발행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그들이 최근에 편입하거나 매도한 주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매수했다고 밝힌 주식은 우버 테크놀로지의 주식이며 3,030만 주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빌 에크먼의 투자사는 넓은 범위의 포트폴리오 대신에 소수의 회사로 주식을 몰아서 성장을 도모하는 투자 방식을 선호하는 편인데 보통 10개 이내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번 우버를 편입한 데에는 꽤 강력한 확신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에크먼의 투자 특성 중 하나는 가치주를 찾는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우버에 대해 아직도 본질적 가치에 비해 엄청된 할인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지난 3년간 우버의 잉여 현금 흐름은 꾸준히 증가해왔고 수익성 있는 기업으로 점차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버는 또 많이 양극화된 의견이 공존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우버의 순풍이 될 거라고도 하지만 현재로선 자율주행 비즈니스를 둘러싸고 알려지지 않는 세부 사항도 많고 이들이 우버의 생존에 좋은 영향을 미칠지 역풍을 불러일으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버가 어떤 길로 나아갈지 아직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빌 에크먼의 이번 투자도 성공적으로 이어질지가 궁금합니다. 또 그는 트럼프의 90일 관세 유예 결정에 대해 찬사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그는 급격한 관세 인상은 경제 핵겨울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통령은 지금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국가별 맞춤형 관세를 일시적으로라도 멈춰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급격한 관세 인상이 보복 관세, 무역 전쟁,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를 유발할 것이라는 기업 우려를 반영한 발언이라고 평가됩니다. 뚜렷한 기준과 지식으로 돈의 흐름을 읽는 빌 에크먼, 그의 선구안은 정말 모든 투자자라면 본받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인물 소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재밌는 인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빌 에크먼, 베이비 버핏이라고 불리는데요. 저도 정말 이 선구안 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리포트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요즘 캐즘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자,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리포트 브리핑 시간에서는 바로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은 2025년부터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2025년부터 빠르게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유럽, 중국, 북미 시장에서 강력한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보급 속도는 그동안 예상을 훨씬 웃도는 속도로 진행을 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2만 83천 대의 전기차가 판매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는 크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은 전기차 보조금을 제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성장 예측은 정부의 지원 정책과 함께 기술 혁신에 의한 원가 절감, 충전 인프라의 확대 등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독일 전기차 시장의 가능성과 그 전망에 대해 살펴볼 예정인데요. 2025년 독일 전기차 판매 성장률은 28%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는 2023년 3월까지 누적 판매 증가율이 40%에 달하며 예상을 크게 웃도는 판매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 전기차 시장의 회복에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의 제도입이 아주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독일 정부는 연정 구성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도입에 합의했으며 이로 인해 하반기부터는 판매 회복 속도가 훨씬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독일에서 전기차 판매를 주도하는 주요 기업들은 폭스바겐, BMW, 현대차 그룹 등입니다. 2025년에는 독일 전기차 판매가 전년 대비 2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유럽 전기차 시장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언제나 중국 전기차 시장의 경쟁력 빼놓을 수 없겠죠. 중국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중국의 전기차 판매 비중은 41%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강력한 가격 경쟁력과 대규모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입지를 갖고 있는데요. 중국 전기차 시장은 가격 경쟁력 외에도 대규모 생산을 통해 굉장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전기차 시장 경쟁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유는 중국산 전기차의 역내 침투를 막기 위해 관세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유럽 내 전기차 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처럼 중국 전기차 산업의 성장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부의 정부 정책입니다. 유럽연합은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액션 플랜을 따로 발표했으면서 이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EU 내에서 50%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EU는 30억 유로를 배터리 산업에 투입할 예정이며 이는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할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EU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확대를 위해 5억 7천만 유로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 역시 전기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하드웨어의 표준화와 양산 능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소식은 전기차 시장의 투자의 시사점 및 그 전략입니다. 전기차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몇 가지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첫째,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변화는 시장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시장 침투를 막기 위한 정책 강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전반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투자자들은 글로벌 엑스차이나 로보틱스 앤 AI ETF와 같은 전략 자산을 통해서 전기차 산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산업의 중장기 전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입니다. 2025년부터 전 세계 전기차의 판매량은 급증할 것이며 특히 유럽과 중국 시장에서의 강력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K배터리 산업도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성장은 지속 가능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은 향후 수년 동안 강력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기업들의 기술 혁신이 이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리포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리포트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장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월요일이었는데요. 오늘 기분 좋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혜연 아나운서 어떻게 좀 정리해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아직은 불확실성이 좀 많이 있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반도체 관련 관세도 다음 주에 발표하기로 했고, 이 한미 협상도 앞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아직은 불확실성이 많아 조금 지켜봐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면접 답변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 무한하면서 어떻게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이처럼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증시에서는 관심이 가는 섹터를 가지고 특징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히토류 등 화직은 가장 핫한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 부분들에 집중을 하면서 증을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는 정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이제 오를 일만 남지 않았나? 이렇게 오늘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미국의 굵직한 기업들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실적 발표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도 주가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참고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화요일 방송으로 알찬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